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판매하고 있는 원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사람들한테 많이 소개가 되었던 커피들 중에서 가향이 되었다라는 커피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산소 발효 이후에 가향 커피라든가 인퓨즈 커피라든가 커피에다 어떤 첨가물을 넣었는지 커피에서 날 수 없는 독특한 향미, 혹은 우리가 흔히 과일 향미가 난다라고 하면 그걸 연상할 수 있을 만큼 은은한 향미 정도 나오면 이 커피가 좋은 커피네, 가공을 잘했네 라고 생각을 하는 커피들이 있는데, 이 가향되어 있는 커피들에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내가 어디선가 먹어봤을 법한 과일의 뉘앙스가 느껴지는 커피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흔해졌죠. 예전엔 거기다가 첨가물을 넣었느니 안 넣었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의 중요성 거의 소비자들은 개의치 않는 것 같고, 먹을 사람은 먹고 안 먹을 사람은 안 먹고 이렇게 나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슈가 됐던 게, 사실 그 커피 안에 복숭아 맛이 날 수도 있고 민트 맛이 날 수도 있고 포도 맛이 선명하게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안에다가 어떤 유기화합물을 넣어가지고 그 맛과 향을 낸 것과 그런 것들을 넣지 않고 온전히 자연적인 환경만 통제해가지고 맛과 향을 만들어낸 것이랑은 노동의 가치랑 그런 과학적 연구의 결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매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무슨 패션 프루트 향 맥주가 있을 수도 있고 복숭아 맛 맥주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그 안에다가 향과 맛을 입힐 수가 있어요. 화합물을 넣어서 천연 재료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 넣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그 복숭아나 아니면은 포도나 사과라고 생각을 하고 먹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거 오히려 더 비싸게 팔진 않잖아요. 그 대량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데, 이 가양 커피라는 건 만약에 이걸 가공하는 방식에서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산도, 온도, 여러가지 통제 변수, 환경적 요소를 통제해가지고 그런 맛을 만들어냈다라면 엄청난 노력과 연구, 시행착오들을 겪어서 만들어낸 성과물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그럼 오일이나 에센스나 어떠한 화합물을 넣어가지고 이런 맛을 만들어 왔다라면 가격이 그렇게 비쌀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슈인 것 같아요. 농부들이나 농장 입장에서는 밝히지 않아야 더 비싸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밝혀지면 그 가치나 그 제품이 갖고 있는 희소성이라든가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밀에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이 커피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알아내야 되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스티커, 식품위생 표시사항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첨가물을 넣거나 뭘 할 때 모든 음식에는 다 뭐가 몇 프로 들어가고 재료가 몇 프로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다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커피는 그 원두의 산지만 표기를 하지 그런 것들을 표기를 하지 않아요. 생주를 받으니까 우리가 알 길도 없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이걸 소비자가 먹을 때 내가 먹는 이 음식에 이 커피가 어떠한 식으로 향미가 첨가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크로마티그래프라고 하는 향미 분석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의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했는데 유기화합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독특하긴 하지만 이 커피를 한동안은 판매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먹어봤을 때도 이거는 그냥 커피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매일 먹거나 자주 먹을 정도의 맛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많이 낮추어서 깎아내리는 듯한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저도 요 커피를 판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워낙 많은 카페들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생두를 판매하시는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워낙 잘 팔린다고도 하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어요. 커피에 대해서 어떠한 커피고, 어떤 맛과 향이 나고, 어떠한 가공 방식을 거쳤고,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커피 같지 않다, 아이스티 같다, 같다 하시면서, 그리고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한 잔 드시고 원두를 사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실제로 한 300%가 늘었어요. 커피 그 원두를 판매를 했던 그 시기에 판매량이 300%가 늘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소비자들한테는 이 커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내가 걱정한 기후였나? 이거는 판매자가 팔기 싫다고 해서 안 파는 게 아니라,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알고 그 제품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색안경을 끼고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판매를 하지 않아서 우리 매장에 오시는 고객들은 이 커피를 접해보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이런 다양한 커피들, 항상 커피는 저는 다양성을 중요시해서 다양한 커피들을 많이 드셔보시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커피는 쏙 빼고 소개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도 한 번 또 다른 커피를 소개를 해보고, 고가의 커피들, 꼭 가양 커피가 아니더라도 게이샤라든가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판매를 했던 것보다 더 독특하고 가격이 있는 커피들을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소개를 했는데,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좋아하고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취향에 맞춰서 내 취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운영을 하면서 내 취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구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내려놓고 가양 커피라든가 더 좋은 커피들, 희소한 커피들을 찾아서, 또 로스가 좀 많이 나고 좀 더 비싼 가격이지만 소개를 하려고 해보면서 매출이 전반적인 건 아니지만 그 부분 핸드드립 커피랑 싱글 오리진 고가의 라인 커피들이 매출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커피를 좀 원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를 하실 때 틀에 박혀가지고 한계를 놓고 중단하시지 마시고 시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이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왜 찍게 됐냐면, 오늘도 커피 교육을 갔었는데 거기 교육을 갈 때 가양된 커피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런 커피들도 있는데, 정말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커피 강의였는데, 핸드드립을 하면서 이런 커피도 있는데, 이런 커피에서는 이런 향과 맛이 선명하게 납니다. 가공 방식은 이렇게 됐고 가양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커피들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소하거나 산미가 없고 무난무난한 커피, 이렇게 요 커피들 먼저 맛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가양되어 있는 커피도 맛을 보여드렸어요. 물론 가양되어 있는 커피는 산미가 좀 있었습니다. 흔하게 생각하는 게 산미 있는 커피를 많이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장일치로 이 많은 분들이 가양되어 있는 커피가 너무 맛있다고, 이게 뭐냐고 하시면서 이 정도면은 자주 먹고 싶다 라고 하시고 핸드드립으로 내려서 보온통에 담아 가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땐 제 삶의 바운더리 안에는 항상 커피를 하는 분들이 있었고, 커피를 업으로 하고 직업이나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클래식한 커피들이 더 좋다라는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 가양 커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었는데, 그냥 단순히 한 컵으로만 봤을 때는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기엔 너무 독특하고 맛있고 신기한 커피였어요. 그러면서 커피에 많은 흥미를 가지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들, 그리고 내가 별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가치 있고 놀랄만한 일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게 이분들이 커피에 더 흥미를 갖고 재미를 갖고 관심을 가져서 커피를 더 다양하게 접해보고 커피라는 좋은 취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